미숙이는 참 딸 사랑이 지극하지. 딸 결혼할 때 예단해준다고 나한테 500이나 빌렸잖아. 그래도 그 덕에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니 뭐.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어요. 창피했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순자야,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친구끼리 도와준 거잖아. 뭐 창피할 일이라도 돼? 순자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신경함에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미숙이 신용은 내가 보장할 수 있어. 1년 만에 싹 갚았잖아. 그 웃음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와준 걸 자랑 삼아 제 이야기를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박미숙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었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은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생 친구였던 순자와의 다툼입니다. 저와 순자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자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우연히 같은 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산길을 1시간은 걸어야 했어요. 그 시절엔 교통이 좋지 않아 그런 곳이 많았죠. 개학 첫날 어색함에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녕, 나는 최순자야. 너는? 밝고 맑은 목소리, 해처럼 웃던 얼굴. 그 순간부터 순자와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순자가 저희 집 앞에 와서 외쳤어요. 미숙아, 빨리 나와. 늦겠어. 그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저희는 매일 산길을 걸으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 이야기, 좋아하는 선생님 이야기, 장래 희망까지. 순자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죠. 미숙아, 넌 섬세하고 사람들을 항상 잘 배려하니깐 간호사 하면 딱일 것 같아.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길을 걸으면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순자는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순자와 함께 있으면 용기가 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에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 일주일 넘게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자가 매일 학교가 끝난 후에 저희 집으로 와서 정리한 수업 내용을 전달하거나 숙제를 대신에 갖다 주기도 했어요. 미숙아, 걱정하지 마. 수업은 내가 정리해줄게. 너는 얼른 나. 순자는 어머님께 부탁해 제 도시락까지 싸오기도 했고 본인의 음식을 제게 나눠가며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순자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따뜻함이 병든 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줬거든요. 열이 펄펄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순자는 저희 집에 방문해 엄마보다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축축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 마음을 달래줬죠. 그 따뜻함은 병든 몸보다 외로운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었어요. 미숙아, 빨리 나와서 학교 나왔으면 좋겠다. 너 없으니까 학교가 재미없어. 저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같은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순자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성심껏 도와줬어요. 순자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같이 해보자. 순자의 설명은 언제나 쉽고 친절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간호학교에 갈 수 있었고 시험 전날 밤에도 순자는 말해줬죠. 너 정말 간호사 돼야 해. 손도 따뜻하고 마음도 고우니까. 순자의 격려가 있었기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희는 대학을 갔고 잠시 다른 길을 걸었어요. 대학 졸업 후 순자는 먼저 결혼했고 저는 서울병원에 취직해 3년간 일했어요. 그 시간에도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죠. 순자의 편지에는 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수가 서울 생활은 어때? 몸은 건강하지?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 또 예전처럼 지내자. 결국 저도 고향 친구와 결혼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운명처럼 순자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순자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시피 했죠. 미수가, 우리는 정말 인연인가 봐. 결혼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순자는 긍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순자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아프면 보통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동네 김할머니가 열이 나신데 한번 봐줄 수 있어? 저는 기꺼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제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줬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함께 나눴어요. 순자의 둘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도 내 일처럼 기뻤고 제 딸이 결혼할 때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50년이 넘는 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가장 깊숙이 자리한 친구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죠.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진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의 상처가 더더욱 깊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순자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햇살은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저희를 포함해 5명의 친구들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손자가 또 그런 흔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자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숙이는 참 딸 사랑이 지극하지. 딸 결혼할 때 예단해준다고 나한테 500이나 빌렸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니 뭐.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어요. 창피했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얼마를 빌리고 이런 일을 떠벌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년 전 딸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 저는 가장 가까운 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순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만나는 동네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순자도 조건 없이 빌려줬고 저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었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순자야,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왜 그래 친구끼리 도와준 거잖아. 뭐 창피할 일이라도 돼?
순자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신경함에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내 입장이고, 난 그렇지 않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미숙이 신용은 내가 보장할 수 있어. 1년 만에 싹 갚았잖아. 그 웃음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와준 걸 자랑 삼아 제 이야기를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았어요. 좋은 뜻이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부끄러웠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어떤 친구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친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미숙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 얼굴이 더욱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순자야,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순자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하니? 그 정도도 못하나라는 말에 담긴 무심함과 무례함.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본인의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건 철저히 본인 입장 아닌가?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순자에게 쌓여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순자의 말에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창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는 것 같았고 제 입장을 이해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동네 친구들은 저희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 하였고 저는 더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제가 기분 나쁜 표현을 했는데도 순자는 돈 빌린 이야기를 한 번 하며 저를 또 한 번 웃음거리로 만드는 듯 했어요. 별 악감정 없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불편하고 상처가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마치 제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는 걸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오랜 세월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주변 동네 친구들은 여전히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친구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구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제가 알고 지내던 저의 가장 큰 버팀목 순자는 과연 진정한 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그날 복지관에서 터진 그 한마디는 저에게 폭탄과 같았습니다. 50년 된 우정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복지관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숙이는 딸 사랑이 참 각별하지. 예단해준다고 나한테까지 돈 빌렸잖아. 그 말이 귓가를 떠돌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8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미수가 어제 그 말 때문에 혹시 기분 나빴던 건 아니지? 그런 건 흠도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고 그 안엔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순자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잖아. 난 그런 걸 남한테 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나는 그냥 널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변명이었어요. 그저 뱉어놓은 말에 덧붙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어디가 칭찬이야? 내 얘기 꺼내고 나서 괜히 하나 얹은 거잖아. 아휴, 미수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너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 우리 이미 50년 넘게 지내오면서 별일 다 겪었잖아.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넌 내가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왜 그래? 순간 말문이 막혔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친하게 지내던 떡집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수가, 순자가 그러던데. 내 딸 결혼할 때 정말 힘들었다며? 나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또 얘기한 거야?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최순자, 내가 뭐라 그랬어? 왜 또 내 얘기를 남한테 해? 순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떡집 사장님이 우리 아들 결혼 얘기 꺼내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마치 확성기라도 된 것처럼 내 얘기를 퍼뜨려야 속이 시원했냐고. 제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생각 없이 말하고 다녀도 될 정도로? 진정해, 미수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건 오해야. 난 그냥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 이건 무의식이 아니라 무시야.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도 맺혔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넌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이해가 안 갈 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보다 내 성격 잘 알면서 내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거.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가 제일 잘 알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알았으니깐 그만 좀 해.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래. 넌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50년 반세기를 함께한 친구와의 마지막 통화였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방 안은 참 조용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조용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마치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말이죠. 가족보다도 가깝게 지내왔단 50년을 함께해온 친구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어요. 매일 순자와 만나고 담소를 나누는 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은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걸 확인하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순자가 또 내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떡집 사장님과도 어색했고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집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그래도 순자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하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무시했지. 50년이 넘는 세월, 그 모든 신뢰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향한 원망과 자신을 탓하는 후회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순자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처음엔 잘했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고 남편도 없이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50년 넘게 믿고 의지했던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다는 건 이 나이가 돼도 참 큰 상실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순자와 전화하던 습관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관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제 간호사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젠 새롭게 시작하자. 순자 없이도 잘 살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원봉사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몸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혈압을 재주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쉬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첫날이었어요. 교육장에 일찍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순자였습니다. 똑같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거였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5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수가 오랜만이네.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게. 저도 짧게 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순자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똑같았겠죠. 교육이 시작됐지만 제 귀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순자를 대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교육이 끝난 후 순자가 제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이야기? 내가 그땐 너무 경솔했어? 순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두 분 친구세요? 다른 자원봉사자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오래된 친구예요. 그 한마디에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설픈 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까지. 그런데 며칠 뒤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장을 보던 중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순자 씨랑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셨다면서요. 근데 돈 500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이젠 좀 풀고 지내요. 순자 씨도 속상해 하던데. 또다시 순자가 저희 둘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 저랑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웃집 아줌마였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또
또 말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면서 왜 또 내 이야기를 남한테 떠벌리는 걸까? 진짜 사과였을까? 아니면 또 자기 입장에서만 말한 변명일까? 가슴속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잠시나마 품었던 화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편으론 순자와 화해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5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 사람 말만 듣고 순자를 판단하는 게 맞을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에서 순자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참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너 또 내 얘기했지? 그 이웃 아줌마가 다 알고 있더라.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아줌마가 너무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너 또 그 말이야? 누가 물어보면 다 말해야 돼.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자. 순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창피해? 내가 한 말인데 왜 내가 창피해야 해?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50년을 함께 했는데 넌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미수가, 일단 진정하자. 진정하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오해야. 앞으론 조심할게. 왜 나랑만 계속 오해가 생기니?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해? 그때 보건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울컥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음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의 민낯이었을까? 순자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순자와의 오랜 우정은 그렇게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못 본 척하며 조용히 피해 다녔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돌려 지나치곤 했어요. 어색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떡집 사장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미수가 순자랑 이제 좀 풀어. 순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순자와의 다툼을 떠벌린 적 없는데 순자는 여전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마음 한켠에서 실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아직도 우리 이야기 남들한테 하고 다니니?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또 그래? 또 핑계 댈 거야? 누가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면 더 슬펐어요. 그냥 진심으로 너가 그리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얘기를 꺼낸 것뿐이야. 그리워서. 그럼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얘기를 하고 다녀?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수가, 나 정말 화해하고 싶었어. 우리 함께한 시간,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잖아.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여전했어요.
너만 더 이상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였어. 앞으론 정말 조심할게. 근데 미수가, 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일, 그렇게까지 반응할 일이었어? 내가 뭐 대단한 걸 말하고 다닌 건 아니잖아. 사람은 각자 성격이 다른 거고 힘든 부분이 다른 건데 어떻게 너는 너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니?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또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순자가 여러 사람에게 저희가 사소한 오해로 다투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순자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50년의 세월을 포기하고 지내는 게 제 마음에 편할까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선 모습,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깊었던 관계였기에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다시 화가 났어요. 생각해보면 난 늘 순자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순자야, 첫마디를 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분노와 그리움, 실망과 애정이 뒤엉켜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마음을 꺼내야겠다는 다짐만은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보건소에서 순자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가끔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 표정도 비슷했을 겁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많은 순간들이 하룻밤 다툼으로 모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다시 웃고 울며 소소한 건 모두 나누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실수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을까? 용서를 못한 건 내 자존심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 보건소에서 일할 때였어요. 순자가 다른 자원봉사자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친구와 다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특히 오래된 친구일수록. 순자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인연 소중히 여기세요. 때론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도 주겠지만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우정 아닐까요? 저와 순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심 어린 한마디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친구와 다툰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들이 소중했기에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순자와 저처럼 용서와 이해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